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세상에 실패 없는 인생은 없겠지요. 하지만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섭니다.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사주 명리학은 말합니다. 운명의 흐름과 타고난 기질을 읽어낸다면 인생 반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인생 역전, 즉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사주, 그 공통된 십성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욱더 강해지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주에 있는 비견과 겁재의 힘입니다. 비견과 겁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심과 버티는 힘입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힘, 즉, 나 자신을 나타내고, 겁재는 경쟁자나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을 뜻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강한 사람은 외부의 압력이나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할수록 불타오르지요. 그래, 내가 끝까지 해낸다. 이런 근성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자존심 상하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오히려 다음엔 절대 당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다지면서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단련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비견급제가 너무 강하면 때로는 남들과 협력하는 데 서툴 수 있는데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은 버티는 힘은 최대한 활용하고 협력하는 법도 함께 배워야 인생이 훨씬 편해집니다. 결론은 이거죠.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은 실패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힘, 바로 거기엔 인생 반전의 열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배우는 능력이지요. 그리고 이 배우는 힘을 가장 잘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주의 편인과 정인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편인과 정인은 인성이라는 에너지를 의미하지요. 지식, 보호, 정신적인 안정성, 그리고 배우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특히 편인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배우는 힘이라면, 정인은 전통과 기본을 존중하면서 탄탄히 쌓아가는 힘을 나타냅니다. 편인이 강한 사람은 창의력이 매우 뛰어나지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찾아내고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정인이 강한 사람은 꾸준히 쌓아가는 힘이 있죠.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서 결국에는 전문가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의 사주를 보면 편인, 정인이 잘 발달된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는 걸 멈추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세상 보는 눈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죠. 편인, 정인이 너무 강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론에는 강하지만 실전에서 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똑똑하다는 자부심이 지나치면 타인을 무시하거나 고립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은 배우는 능력을 살리되 현실과 소통하는 법을 꼭 함께 익혀야 합니다. 결론은 편인 정인이 강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깊이를 갖췄지만 그 깊이를 현실과 잘 연결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성은 규율, 책임, 질서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힘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면 인생이 굉장히 부드럽고 강하게 흘러갑니다. 우선 관성이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하면서도 자신을 억누르지 않지요. 규칙은 따르되 융통성도 있는데요. 필요할 땐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유연하게 한 발 물러설 줄 압니다. 관성이 조화를 이루면 사회생활에서 큰 장점이 되지요. 상사나 동료에게 신뢰를 얻고 또 동시에 아랫사람이나 동료와도 소통도 원활하게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과 자유로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요. 그래서 큰 스트레스를 쌓지 않고 인생의 파도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또 하나, 관성이 조화를 이룬 사주는 몸과 마음이 건강할 가능성이 높지요. 이는 스트레스를 적당히 배출할 줄 알기 때문인데요. 즉, 자신을 다그치지도 않고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타입이 관성입니다. 관성이 너무 강하면 스스로를 옥죄고, 관성이 너무 약하면 삶이 느슨해지는데요. 이 둘 사이의 미묘한 조화, 바로 여기에 인생의 힌트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관성은 성공도 행복도 함께 가져다 줄 수 있지요. 너무 억누르지도 말고 너무 풀어지지도 말고 균형,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주를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타입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운이 들어올 때마다 인생이 확확 바뀌는 타입이 있습니다. 대운을 탄다는 말은 쉽게 말해 큰 물살에 몸을 실어 빠르게 전진하는 것과 같지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조용하거나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좋은 대운이 들어오는 순간 결혼, 취업, 사업, 돈, 인간관계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그 특징들이 있지요. 대운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제대로 만났을 때 폭발합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정말 잘 맞는 구조인데요. 실력은 기본이지만 운이 터져야 진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반대로 대운이 꺾이는 시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막히고 꼬이기 쉽지요. 이 시기엔 오히려 버티기와 내공쌓기가 중요합니다. 또 대운을 잘 타는 사람은 자기 흐름을 감지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아, 지금은 질러야 할 때다. 아니, 지금은 쉬어야 할 때다. 이런 감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운을 훨씬 크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운을 타는 사주는 운과 타이밍을 읽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실력을 키우고 좋은 운이 오면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대운을 타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이 명조는 4월에 태어난 정해일주 남매인데요. 간단히 대운만 살펴보겠습니다. 병자대운에 천간병화와 월간신금이 합을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이네요. 병과 신이 합해서 술을 만들고 있다는 게 더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기해년이 더욱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운지의 자수평관도 절대 내 편이 아니고 흔히 다 털리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병자 때문에 매우 좋다고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데요. 서로의 간명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이 그 결과를 말해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병자대운이 좋을 수는 없는 운이지요. 직장인이라면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그에 따라 이직이 빈번했을 수도 있고, 사업하는 분이라면 굉장히 힘이 들 수 있는 운이 됩니다. 병자대운에 속한 세운 10년을 보더라도 좋은 세운이 별로 없는 가운데 다음 대운인 을해대운을 가야 그나마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